반갑습니다.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여러분, 제시해주신 조선일보의 사설, 겉으로 보면 참 그럴싸합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조차 반대하는 무리한 입법 폭주라는 구도는 언론 입장에서 기사 쓰기 참 좋은 매력적인 프레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 기사가 던져주는 껍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한 겹 벗겨서 찬찬히 뜯어볼까요?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면 이 사설은 꽤 정교하게 짜여있지만 치명적인 논리적 비약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구분, 껍데기, 팩트와 프레임, 인텐트, 기사가 내세우는 현상, 팩트은 단순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민주당의 사법 3법, 법외국제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 추진 속도에 우려를 표했고 법안의 명확성이 부족하니 수기가 필요하다고 논평을 냈다는 것이죠. 대법원장도 위헌 소지를 들어 우려를 표했고요. 그런데 이 팩트를 가지고 기사가 유도하려는 본질적 의도, 인텐트는 뭘까요? 바로 거봐라, 너희 편, 친여단체조차 반대하지 않느냐. 고로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악법이다 라는 프레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방법론적 보완 요구를 교묘하게 채집해다가 법안 자체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무기로 둔갑시킨 겁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합리적 의심을 해봅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사 중간을 보면 슬쩍 이런 문장이 지나갑니다. 이들 친여 단체가 민주당의 사법 3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바로 이 지점이 사설의 논리적 허점입니다. 참여연대나 민변은 판검사의 자의적 법 해석을 견제하고 법외국제, 억울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구제하자는 재판소원제, 개혁의 방향성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제도가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헌재 인력을 늘리고 법조항을 더 정교하게 다듬자며 건설적 비판을 한 거죠.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비가 새는 낡은 지붕을 고치려고 할 때 건축 전문가가 어떤 방수제를 쓸지, 기둥이 버틸 수 있을지 꼼꼼히 계산해보고 시공합시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그걸 듣고는 거봐라. 전문가도 우려하지 않느냐. 너네 집 지붕은 아예 고치지 말고 그냥 비 맞고 살아라 라고 소리치는 격입니다. 또 하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중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니 사법부 장악이다 라는 대목을 보시죠. 대법관 증언은 대법원의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국민들이 최종 판결 한 번 받으려면 몇 년씩 피눈물을 흘리는 상고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 안팎에서 수십 년간 논의된 오랜 숙제거든요. 국민이 현재 겪고 있는 진짜 소송 지옥은 쏙 빼놓고 임명권자가 누구냐만 부각시켜 제도의 필요성을 덮어버리는 전형적인 인과관계 왜곡입니다. 3. 역사, 사회적 맥락, 우리는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할까요? 법외국제나 재판소원제 같은 극약 처방에 가까운 법안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우리는 사법불신의 역사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전관예우 논란, 툭하면 불거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들.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반복해온 역사적 업보가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이 지금의 사법개혁 요구입니다. 사설은 법외국제로 판검사가 정권 눈치를 살피게 되면 그 피해도 국민이 본다며 마치 국민을 걱정하는 듯 따뜻한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어떨까요? 사실상 전혀 견제받지 않는 판검사들의 기소권 판결권, 그리고 소수 엘리트 대법관들이 모든 권위를 독점하는 현재의 사법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주려는 얄팍한 방어 논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설은 자신들의 견고한 사법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건설적 조언마저 입맛대로 잘라붙여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를 바꿀 때 부작용을 꼼꼼히 따지고 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게 하려는 기득권의 속셈만큼은 우리 시민의 날카로운 상식선에서 정확히 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